금속 하나가 1년 만에 가격이 6배 넘게 뛰었다고 하면 믿어지세요? 비트코인 얘기 아닙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에요. 텅스텐이요. 텅스텐. 아마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미국이 한국한테 긴급 전화를 돌릴 정도로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텅스텐 광산이 강원도 영월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풀어볼게요. 자, 텅스텐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텅스텐은 금속 중에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금속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환경에서도 안 녹고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 방위 산업. 그러니까 무기랑 군수품 만들 때 빠질 수가 이제 없는 소재예요. 극한 환경에서 버텨야 하는 부품들 있잖아요. 거기에 텅스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텅스텐을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느냐? 중국이에요. 그동안은 중국이 이걸 꾸준히 공급해줬으니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계 정세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미국이랑 중국 사이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분쟁이 계속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텅스텐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뛰었는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블룸버그랑 원자재 조사기관 패스트마켓 데이터를 보면요. 텅스텐 국제 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간재가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 줄여서 APT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텅스텐을 본격적으로 가공하기 전 단계의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텅스텐의 쌀,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APT의 유럽 시장 가격이 지금 MTU, 그러니까 10kg 단위당 2,250달러를 찍었어요. 자, 이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게 1년 전이랑 비교하면 557% 오른 겁니다. 557%요. 거의 6.5배. 주식으로 치면 10배거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인 거예요. 원자재가 1년 만에 이 정도로 뛰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뛴 거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국의 수출 통제.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중국은 미국이랑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기네가 가진 핵심 광물들을 전략적으로 조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히토류도 그렇고 텅스텐도 바로 그 타깃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안 팔면 너네 군수품 못 만들지? 이런 카드를 쓰는 거죠. 자원을 무기화한 겁니다. 두 번째, 수요 폭발. 최근에 중동 분쟁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국이 방위 산업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무기 만들려면 텅스텐이 필요하고 군수품 만들려면 텅스텐이 필요하고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공급은 중국이 틀어막아서 줄었고 수요는 전 세계 안보 불안 때문에 늘었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 공급 그래프 그 자체가 현실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급 비상이 걸린 상태거든요. 돈을 더 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줘도 물건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나한테 뭔 상관인데?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텅스텐이 비싸졌다는 게 우리 일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생각보다 관계가 큽니다. 일단 큰 그림부터 보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금속 하나가 비싸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이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상동 텅스텐 광산이에요. 이 광산은 알몬티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인수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내에서 텅스텐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전 세계가 텅스텐 수급 비상에 걸린 바로 그 시점에 한국에서 생산이 시작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알몬티의 루이스 블랙 CEO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
미국 당국으로부터 원자재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긴급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미국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네 텅스텐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의 약 절반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로 보내져서 군수품 제조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캔 텅스텐이 미국 군수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인사이트가 있어요. 자원의 가치는 매장량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동광산은 예전부터 거기 있었어요. 근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죠? 왜? 중국이 싸게 공급해주니까 굳이 비용 들여서 캘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정학적 상황이 바뀌니까 같은 광산이 완전히 다른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결국 자원의 진짜 가치는 지정학이 결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건 텅스텐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는 핵심 광물이 텅스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희토류라든지 다른 전략 자원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텅스텐 다음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걸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봐볼게요. 먼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에요.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을 압박하잖아요.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네가 가진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게 핵심 광물 수출 통제인 거고 텅스텐은 그중 하나인 거죠. 서로 너 없으면 나도 안 돼 라는 걸 무기로 쓰는 건데 이게 결국 양날의 검이거든요. 수출을 막으면 당장은 상대방한테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이 대체 공급처를 찾게 만드는 동기를 주는 거니까요. 상동광산 같은 사례가 바로 그 결과물인 셈이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회이면서 동시에 생각해 볼 게 많은 상황이에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광산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자산이 됐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근데는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있는 게 이런 자원의 가치가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수출을 막고 있으니까 영월 광산이 주목받지만 만약 미중 관계가 풀리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요. 또 하나 흥미로운 관점이 있는데 비철금속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유동성 확대와 수급 여건이 양호하면서 가격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어요. 텅스텐만 유독 튀는 게 아니라 원자재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가격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텅스텐은 수출 통제라는 특수한 이슈까지 겹치니까 557%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온 거고요. 결국 이번 텅스텐 사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미중 갈등, 중동 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흐름들이 한 점에서 만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금속 하나가 비싸졌네 수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세계의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텅스텐, 방위산업의 필수적인 금속인데 가격이 1년 만에 557% 올랐다. 원인은 크게 두 개. 중국의 수출 통제와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수요 폭발.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강원도 영월 상동 광산이 대안 공급처로 떠오르면서 미국까지 직접 연락을 해왔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원의 가치는 매장량이 아니라 지정학이 결정한다는 것. 같은 광산이 어제는 무관심 속에 있다가 오늘은 전략 자산이 되는 게 지금 시대거든요. 투자든 비즈니스든 원자재를 볼 때는 숫자만 보지 말고 세계 정세의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텅스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핵심 광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다음 텅스텐은 뭐가 될까? 라는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솔직히 텅스텐이라는 금속, 오늘 전까지는 별로 관심 없으셨죠?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큰 그림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경제 공부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주변에 경제 관심 있는 친구한테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야, 텅스텐 알아? 이 한마디면 술자리에서 아는 척 하기 딱 좋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텅스텐 다음에 가격이 폭등할 원자재 뭐가 될 것 같은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얘기 들고 올게요.